0-3으로 져서 다행이었던 비참한 성적이었다. 주공격수이자 토트넘 골의 50%를 책임지는 손흥민이 없어도 이번 패배는 전술적 패배로 완벽했다. 베르너가 최고의 마무리꾼인 손흥민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다면 그는 두 번 다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끝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과로로 부상을 당한 토트넘의 에이스 주장 손흥민. 두 팀은 초반에 힘든 시기를 보내며 리그 12위와 11위를 놓고 경쟁했다. 포스테코글루 테나르. 두 감독은 전술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임기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경기가 토트넘의 3명 완승으로 끝나 기대를 깼지만 이례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긴 휴식을 취하고 원정 경기를 치렀다. 손흥민은 동행하지 않았지만 홍명보는 감독으로서 위태로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종 예선 명단에 선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혼란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메뉴의 전설이자 메뉴 자체의 영혼으로 평가받는 루니가 경기장을 찾아와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한 손흥민을 언급하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탑클래스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없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파했다. 토트넘은 31일 중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3승 1무 2패로 리그 8위에 올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승 1무 3패로 리그 12위에 머물렀다. 이날 손흥민은 개막 이후 처음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손흥민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손흥민은 카라바흐와 함께 UEFA 유로파리그에서 뛰고 있다. 1차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했지만 후반전에 쓰러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 기자 리제르 킨셀라는 손흥민이 솔랭케의 골 이후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예방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굳어졌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는 괜찮다고 말했다. 물론 손흥민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손흥민은 내일 훈련을 하고 싶어 한다. 훈련을 하고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공격진은 베르너, 도미닉 솔랭케, 브레넌 존슨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전 분데스리가 팬은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 토트넘 수비진에서 공을 잡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3명을 제치고 왼쪽 페널티 박스 깊숙이 크로스를 올렸다. 반대편에 있던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넣었다. 존슨은 컵 대회를 포함해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었다. 경기 후 존슨은 판더판이 돌파를 시작한 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판더판만큼 빠른 선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다고 말했다. 판더판은 크로스를 올릴 위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심판에게 다가갔고 나는 자유롭게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저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판더펜은 제가 공을 가로채고 나서 공간이 보여서 드리블을 하고 앞을 보니 틈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했고 페널티 박스에 들어갔을 때 존슨이 항상 백포스트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에 강력한 크로스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골이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하면서 넘어졌지만 우리 팬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골이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토트넘은 그 후에도 맹렬하게 공격을 이어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고전했습니다. 전반 42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던 토트넘은 후반에 로스키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2-0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뉴는 역습을 시도했지만 수적키를 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케가 추가골을 넣어 3-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대승이었다. 손흥민은 없었지만 토트넘의 공격력과 프레싱 기동성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이날 토트넘은 이은 4개의 슈팅과 평균 점유율 60.8%를 기록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또다시 굴욕을 안겼다. 사실 그날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을 대신해 나왔다. 하지만 베르너가 전반 38분 완벽한 1대1 기회에서 슛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막았고, 후반 10분에도 1대1 기회에서 슛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약하게 막았다. 우리 모두 손흥민의 익숙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고, 그가 골을 놓치지 않는 리그 톱클래스 피니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완전히 무너진 메뉴의 수비 라인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해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베르너의 예상 득점은 0.61골이었다. 그는 골을 넣지 못했다. 그는 큰 기회와 완벽한 기회를 2번이나 놓쳤다. 이날 토트넘은 예상 득점 4.67로 승점 5점에 가까웠지만 실제로는 3골만 넣어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베르너가 결정적 기회를 2번이나 넣었다면 3-0 승리가 아닌 5-0 승리였을 것이다. 베르너는 손흥민 대신 출장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완벽한 1대1 찬스 2번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 메뉴의 전설이자 메뉴 자체의 영혼으로 평가받던 루니가 경기장을 찾아와 경기 후 경기에 나서지 않은 손흥민을 언급했다. 0-3으로 져서 다행이었던 비참한 성적이었다. 토트넘의 주 공격수이자 골의 50%를 책임지는 손흥민 없이도 이번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완벽한 전술적 패배였다. 베르너가 골을 넣을 기회가 2번 있었다면 최고의 마무리꾼인 소니가 2번 다 완벽하게 골을 넣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영국 전설들의 극찬 속에 홍명보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손흥민을 불렀습니다. 그는 지난 경기의 전술이 완벽했고 여전히 문제가 없으며 감독으로 발탁된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밝히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관중석에서 뛰지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대부분 팬들은 그럴 거면 아예 불러선 안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